네,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또 정부가 출범하면서의 인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는데요. 오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출근하면서 병역 의혹, 의대 편입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과연 이 본인의 주장과 의지가 지켜질 수 있는지 지금 이분의 인사청문을 아주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제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으로서도 또 많은 목소리 있었고요. 또 지난 대선 기간 여러 또 상황에서 얼굴을 많이 뵀는데 최근에는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놓고 사실 가장 많은 또 의견과 제보도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훌륭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셔야 된다는 일념 하에 지금 인사청문회 검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열악한 환경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협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결국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질타하면서 끝나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요청한 자료의 70%를 개인정보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음. 네. 이런 답변으로 달린 그 자료가 책 한 권입니다. 네. 그 책을 보고 있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이러려면 장관하지 말아야지. 네. 이러려면 차라리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로 남는 것이 의료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본인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의혹과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료는 협조 안 하면서 문제는 없다. 위법하지 않다. 도덕적, 윤리적 흠결 없다라고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믿으실지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2년간.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하자라는 얘기인데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성도 있겠지만 일단 도덕성 문제. 지금 25명 정도 증인 참고인 채택됐습니다. 뭐 같이 근무했던 병원의 의대 교수들, 또 총장, 학생들, 뭐 병무청 등등 나왔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참고인을 불러서 어떤 걸 좀 밝히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수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를 살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하루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공정의 문제, 특히 군 입대에 있어서 사급 판정의 적절성, 예, 그리고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급 판정을 받을 때 경북대병원에서 2015년에 진단서를 써준 정형외과 의사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사급 판정을 했던 의사 아직은 신원 미상이긴 한데 그분도 모시고 한번 증인으로서 적절성 여부를 신문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20일이었나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 자료와 최근의 MRI를 비교해서 봤는데 뭐 사급이 적절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셀프 판정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군대 그런 신체 검사의 급수 판정은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이번에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도 나는 진료를 할 뿐이지 판정을 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서는 사급에 해당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라고 셀프 판정을 후보자 본인이 하셨는지 측근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셨는지 그렇게 신뢰성 없는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더 분노하게 했다. 이것은 곧 국민들한테 분노할 일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는 일이다. 이런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사들만 보면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세브란스에서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뭐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같대라는 말이 아니라 의사는 요청한 진료를 해준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은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 내린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방식을 정하고 본인들이 결과를 통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시면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셀프 판정을 하면서 이걸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태도의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병무청에서 당시 사급 판정 내린 그 담당 의료인 이게 이제 핵심 증언이 되겠습니다만 신 의원님께서도 의료인이시지만 사실은 뭐 의료사고 사례도 그렇고 뭔가 이 의료인의 어떤 전문 집단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지 않냐. 사실 서로 좀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지 않냐.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의 공정과 뭐 상식이 통하는 뭐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그런 윤석열이 주장한 그런 대표적인 주자로서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인지에 대한 문제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조민 케이스를 많이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검증을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그 인사청문회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거부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장관 후보자가 과연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도 개인정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가장 중요한 또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시니까요. 또 그 부분도 들어야 될 이야기겠네요. 자, 5월 3일 날 보건복지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다른 뭐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날 정호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리 공개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동안의 의혹으로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솔직한 게 그리고 진솔한 태도로 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한방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 많은 수많은 단독들과 기사들과 언론들에서 검증했던 것과 우리 의원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과정을 다 밝히는 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의대 편입 과정 그리고 자원봉사 쪼개기 그리고 여러 그 논문 표절 과정 그리고 구술 면접에서 특정 심사위원들이 만점을 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인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북대 병원에 있는 윤리처장, 총장, 학장 수많은 보직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태도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느냐도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또 끼리끼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서울대 의대 이영기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AI로 전수조사해서 일단 1차로 거르고 부모 찬스 쓰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본인 자녀도 의대 입시를 존스홉킨스를 나왔는데 연구원을 했는데 의대 입시에 다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기사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영기 교수님이 훌륭한 우리 의료계에는 사실은 공정의 대표적인 그런 용기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증인 참고인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불리한 증인들 참고인은 다 불발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영기 교수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모시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기 교수님은 본인은 지금 보수 진보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자, 그분이 지적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방 국립대의 대학병원의 폐쇄성. 그러니까 청문회에 이분들을 불러내도 지금 의혹이 되는 것들 하나하나 왜 삼고사실에서 만점을 다 받았느냐 등등등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미리 준비를 하고 방어용 답변만을 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청문회에서 뭘 더 밝혀낼 수 있는가라는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경북대 내에서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네. 그런 서로 품앗이나 뒤봐주기나 이해 상충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물어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영 후보자는 병원장으로서는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 모르지언정 지금 공직자로서의 이해 상충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하다. 실제로 경북대 병원장 자체가 국립의대 네. 소속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이 생각하는 정말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물어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신 의원님도 의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예, 저희는 정책적 검증도 열심히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 그리고 복지와 연금까지의 네. 전문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의 현장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공무원들과의 어떻게 공조를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현장에 구현하느냐 의 능력도 검증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질문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문성이 있는 의학 박사시기도 하고 또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시니까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아들 병역 자료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요추 6번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병역 관련 자료에 당시에는 다니지 않았던 뭐 그 의전원인가요? 의학대학 얘기도 들어가 있고 좀 뭔가 자료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는 느낌들을 국민들이 받으셨어요. 그 진단 과정에서의 그 사급 판정할 때 그 진단서를 써주신 의사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 진단명이 척추 협착으로 바뀌어서 진단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다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네.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병무청에서의 판정을 할 때 척추 협착으로 진단서가 왔고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근전도 검사나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추가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이 사급 판정을 해줬다는 게 우리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의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일이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얘기를 여쭤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나 국민의힘 관계 인사들이 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을 때도 사퇴해야지 내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퇴 기자회견인 줄 알았다. 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측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 출석이나 자료 준비에 있어서는 또 방어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니까 이분들 방송하실 때랑 또 그 상임위 있을 때는 다르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상당히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곤혹스러워하십니다. 아, 어려워하시군요. 분명히 이 정호영 후보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국민 지지율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윤석열의 정말 대표적인 공정과 상식의 1호 주자로서의 네. 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느냐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각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 네.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파행되고 있고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 의대 입시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조민 씨의 이슈가 다시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의대 입시를 하셔서 의사가 되셨고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고등학생인데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간 사례 교육부가 조사했더니 90건이 넘습니다. 또 아버지가 의대 교수인데 들어간 케이스 8건 이상 나왔고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직접 의대를 가실 때와 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실 때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다르시겠지만 보편적이야? 가능한 일이야라는 의구심들이 많으세요. 정호영 후보자의 케이스를 포함해서. 그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쉽게 뭔가 논문이나 편입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금은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네. 아니라 정말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정말 밤낮 정말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한 자리라도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네. 그런 노력들을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전수조사나 아니면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제도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이던 아니면 이런 인사청문회 문제든 우리 의사가 되려는 특히 의대 그리고 편입으로 인해서 뭔가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의 네. 객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의료계 내에서의 그런 봐주기 문화가 정말 네네. 있다면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적 이익이나 이해 충돌을 과감하게 떨궈버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충남대 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직원 자녀의 경우에는 입시에 지원하게 되면 미리 사전 신고를 하고 네, 재촉할 또 수 있게 되죠. 그런 좀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 자녀들이나 아니면 의사의 자녀들이 의대를 못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그렇죠. 못 쓰게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 과도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누구나 그 논문이나 아니면 입시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을 공정하게 하고 네.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제3의 심사위원들 특히 심사위원이 병원 내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팔이 네.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객관화 투명하고 외부 심사위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그런 것까지 목소리를 같이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당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권층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이 존경하는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 집단 혹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비대위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사실 지방선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선 이후에 2차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관심이 몰려 있는데 청문회를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수록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우호적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가 대선에 패배하고서 이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네. 청년 여성을 30% 정도의 대거 네네. 유입하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변화 쇄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장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과거에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꼼꼼히 준비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서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직접 청문회 화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도 좀 기다렸다가 청문회 보면서 또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